NLP로 인생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자, 생활 속의 NLP, 인생을 바꾸는 40가지 기본기라는 책을 지난 시간부터 읽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머리말의 4페이지 아래까지 읽었는데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일에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그것이 쉽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성취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도대체 그 작은 일조차도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습관 때문에, 외모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 때문에, 잘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답이 나온다. 정말 뭔가를 못하는 원인이 들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작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 아무리 돌아봐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아니라서 차라리 다행이다. 주변을 살펴보라.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취를 이룰 수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류가 살아남아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숱한 전쟁과 파괴, 약탈, 질병, 굶주림, 절망이 가득했던 것이 인류의 삶이며 역사다. 그런 악조건에 처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현재의 문명이며 현재의 세상이 아닌가. 도심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 높은 빌딩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넘쳐난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곳곳에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고 있다. 부정적 제약들만 작용했다면 이렇게 멋진 세상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마음속 작은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다. 매 순간 그 작은 것들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꾸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할 수 없었던 것 역시 원인은 생각보다도 작은 데 있다. 지루한, 재미없는, 불편한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것들 말이다. 이와 대비되는 화끈하고 재미있는 편안한 것 역시 똑같다. 이를 정서라 한다. 이들 정서는 우리의 행동을 꾸준하게 만들기도 하고 중단하게도 만든다. 작은 것이 크고도 오랜 것을 변화시킨다. 이런 현상은 하나의 역설 아닌가? 이 아리송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실제가 아닌 것, 마음속에서 추측한 것, 마음대로 떠올리는 식의 생각들에서는 눈을 떼도록 하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가상의 것들은 현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또 한 가지 단념할 것이 있다.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바깥 세상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도록 하자. 그것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지금 할 일은 장차 세상을 변화시킬 작디작은 내 안의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작긴 해도 커다란 현실 세상처럼 이것은 엄연히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삶의 변화는 실제하는 것이 만들어낸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다 보니 느린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다행히도 지난 40년간 발견과 연구, 경험을 통해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이미 낱낱이 밝혀졌다. 여기서 40년이라고 표현한 건 NLP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고요. 현재는 50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방법을 터득만 한다면 바라던 것을 실제로 만드는 데 수고가 절약된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생략해도 된다. 게다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생각과 정서 같은 내면의 작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NLP다. 이 책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NLP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NLP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제 선생님, 그리고 저 역시도요. 지금 NLP가 뭐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NLP는요,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NLP는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공부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적 경험이란 내 경험, 내 생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내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작용 원리, 작동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 이걸 구조라 부르고요. 이 구조를 공부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니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방식 자체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방식을 바꿔야죠. 그럼 내가 뭘 했는지 알아야죠. 자, 같은 얘기입니다. 변화를 만들려면요,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알아낸 걸로 그 구조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에 관한 모든 내용이 이 책 생활 속의 NLP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P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NLP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 변화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상담자 및 코치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된다. 직장 내 관리자와 실무자, 기획자, 마케터, 영업인, 기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사와 강사, 사업가, 정치인, 종교인을 비롯하여 아이를 대하는 부모, 배우자를 둔 성인, 부모, 형제, 가족과 갈등을 느끼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된다. 심지어 홀로 있을 때조차 나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도 NLP를 통해 터득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대하고 변화시키는 방법들, 그 전부가 NLP 안에 들어있다. NLP는 노는 방법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단둘이 또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거나 혹은 나 홀로 있을 때조차도 공통된 점이 있다. 그건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 쉽다. 어떤 경우든 거기엔 항상 내가 있다. 나를 알고 인생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만난 이들은 삶의 답을 찾고 있었다. 자, 이제 삶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이들은 삶의 답을 찾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어떻게 찾는지도 몰랐지만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NLP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바대로 변화했다. 난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한다. 나도 답을 찾을 수 있다. 나도 내가 될 수 있다. NLP와 함께 동기유발과 문제 해결, 목표 설정, 치유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시도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나다운 모습에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다운 나로서 보다 가볍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NLP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힘주어 말하는 것일까? NLP의 정의, NLP란 생각과 말, 행동을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것들로 내면의 경험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실제 현실을 바꿔놓는다. 달리 말하면 주관적 경험의 변화가 객관적 현실을 변화시킨다. 주관이란 내 마음속 세상이며 객관은 실제 세상이다. 이 두 가지 세상은 서로 다르지만 사람의 행동으로 연결된다. 이 말을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놀랄 만큼 깊은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물론 이 말을 처음 접한다면 쉽게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다. 설명을 좀 덧붙여보면 내 마음속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실제 세상과 똑같지 않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다. 지금 사과를 떠올려보자.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사과를 떠올려보라고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비교해보자. 서로가 다른 색깔, 크기, 모양, 수량의 것을 떠올리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저는 빨간색 홍옥 조그만 거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한 개가 허공에 떠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과일 가게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과일들, 그 중에 사과 뭉치, 부사들의 뭉치, 커다란 다라이, 그렇게 부르죠. 다라이에 수십 개가 왕창 쌓여 있는, 그리고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우리 모두 다 각기 다르게 떠올립니다. 더 가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진다. 어떻게 사과라는 말에 대해 각기 다른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 방금처럼요. 사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동일한 세상 안에서 각자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누구에겐 가능한 일이 누구에게는 불가능하다. 또 하나 각자 다른 것을 떠올리면서도 어떻게 똑같이 사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일까? 이것도 알쏭달쏭하지 않으세요? 그러기로 약속한 것이니 그렇게 할 뿐이지만 서로 다른 것에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다. 이 문제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자. 사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너그러이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세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물음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 답을 만나면 깜짝 놀라게 된다.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면 주관의 세상이 바로 거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어떤 방법보다도 삶의 곳곳에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으로 아주 빠른 변화를 일으킨다. 덕분에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 사람의 인생까지도 변화된다. 주관적 경험의 변화란 이런 것이다. NLP는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키는 도구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어떠세요? 자, 다음 내용은 다음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고맙습니다.